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 8년 만에 공식 사과하자 SBS 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BS 노조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언론 자유와 독립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SNS 행보를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된 방송은 지난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의 유착 의혹을 다뤘습니다. 바로 변호사 이재명이었습니다. 이거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튜버 전한길 씨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제 전 씨는 본인 유튜브에 국가안전기획부 공작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을 출연시켜 이 대통령의 중국 피신설 등을 방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제 한심하고 악질적인 흑색 선전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황당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비공개 회의 때 이미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마피아와 큰 행위 합력에 대해서 인연을 이끌고 태영이 이재명 지사를 밀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했고 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연결을 시켜준 것도 이재명입니다. 이번은 국제마피아 조직원에 대한 변론과 관련해서 조폭인 줄 모르고 변론을 맡았다고 변명했지만 그 당시 위력 판결문에 조폭이라는 사실이 명시 되어 있었고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그 당시 상황시장 기간제 관계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조폭과 가족 밀도가 달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의 그 뿌리를 지키고 있는 사법과 언론이 얼마나 구석구석 썩었는지 게다가 그 중간 4개로 조폭까지 나왔습니다. 토착 세력과 조폭이 결탁하여 국가를 허물로 탄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 국힘을 떠난 신인규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신 변호사는 2021년 대선 선거 기간 동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연루설 방송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잘못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의 진심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당사자시니까 저는 꼭 전달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제가 만약에 전화번호를 알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 드렸을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보다도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찾아뵙고 꼭 사과를 드리는 게 가장 원칙인데 제가 찾아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그쵸. 한준호 의원님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시잖아요. 얼마나 바쁠 시간이시겠습니까? 지금 1분 1초가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뵙고 한 표를 더 호소해야 되는 아주 바쁜 입장이실 텐데 저는 참 한준호 의원님 보면은 참 존경스러운 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일에는 주저함이 없이 그냥 옳다고 여기는 거 그냥 하시는 분이야. 거긴 뭐 누가 봐도 친명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돌직구셔. 레알 찐명이니까. 오늘도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가짜뉴스 지금 사과하고 바로 잡으십시오라는 제목인데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신인규 변호사님처럼 말입니다. 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준호 의원님 너무 바쁘셔서 우리 후보님이 이걸 보실지 안 보실지는 제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한준호 의원님도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알면은 제가 좀 사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고 또 그게 맞는데 공개적으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네. 요게 이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장영하 씨가 2021년 10월에 성남 지역 폭력 조직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 네. 박철민이라고 있습니다. 왜 그 문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돈다발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납니다. 사진에 그 박철민 씨의 말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에 국제 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을 받았다라고 장영하 변호사가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그때 당시에도 이거 너무 근거가 약하다, 허무맹랑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어떤 그 유죄 원심 확정이 된 판결이 거죠. 유죄 확정이 된 거죠. 네.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은 검찰도 검찰인데 언론을 상대라도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허무맹랑한 사건도 보수 언론 중심으로 너무나 집요하게 이제 악랄하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반발을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뭐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 대한 피해도 가장 많이 받으시고 보수 언론이 또 이제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라는 그 인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라든가 풀기 어려운 난제들 그리고 여러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유난히 이제 X에 많이 한다라든가 직접적으로 네. 표출을 하신다든가 하는 게 이 왜곡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그리고 그러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이고 당신이 가장 그 많은 피해를 겪었다라는 부분 그 당사자가 직접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설득력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정책으로 접근을 하고 또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명분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서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영호 변호사를 저도 잘 아는데요. 아, 그러세요? 나쁜 엑스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첫 마디 아니라 10마디를 해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저걸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가. 저도 너무 많이 당하셨죠? 사실은 박근혜 의원님은. 정부에서 예비군 교육장에서 박지원이는 할아버지, 아버지, 박지원까지 3대 빨갱이다. 이 카톡이 지금도 돌아다녀요. 여전히 돌아다녀요. 선거할 때마다. 예. 그래서 그게 고소를 해서 대법원 확정으로 아니라고 하는데도 지금 본 사람은 지금인 거예요. 계속 돌고 있다고요. 이걸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네.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장영하 변호사가 그 조폭들한테 돈 어쩌고 저쩌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근거 그렇기 없는 때문에 터무니없는 때문에요. 네.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그러한 해명망랑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처벌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가지고 이건태 변호사가 유죄를 받아냈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몰라요. 지금도 저도 돌아다닌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보고 그 염려해서 와요. 그럼 너도 그거 퍼날리면은 지금은 아주 카톡에 퍼날리면은 고발을 하면은 다 자동적으로 그냥 300만 원씩 벌금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저한테 연락 와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다시는 하지 마라. 네. 그러면 취소해 주면은 300만 원. 안 그러면 국고 수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러한 것들이 좀 불식되는 없어지는 네. 그런 사회를 위해서 정의롭게 판단해보자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 장영하 변호사와 관련된 조폭 연루설 이거와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김용판 당시 국힘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또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면책 특권으로 지금 이렇게 쓱 갔는데 아무리 국회의원 신분이고 면책 특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는데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의혹 제기 이건 분명히 문제고요. 그리고 그때 국힘 원내대표가 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막 이거 관련해가지고 일종의 브리핑 형식으로 박철민 씨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또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금이라도 이런 자신의 발언이라든가 의혹 제기가 이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맞아요. 완벽하게 네. 좀 해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박지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KBS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입니다. KBS 라디오의 최강시사라는 프로그램에 네. 저도 매일 고정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행자가 최경영 기자였는데 이걸 또 다뤄야 되잖아요. 그 국힘 의원이 나옵니다. 네. 근데 참 진행하는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어차피 인터뷰를 또 섭외를 해야 그렇죠. 제작진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자괴감?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때 당시 공방 위주로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상당수 언론들이 이 조폭 연루소를 제기한 데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 책임이 이제 논하기 전에 검찰의 책임도 이 사안에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그렇죠. 사실 공개적으로 국감장에서 분출된 시점이 2021년 10월 국감 기간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 대선이 끝나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2020년 9월에 이제 고소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검찰이 이거를 봐줘 무혐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발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연유였냐면은 당시에 박철민이라는 조폭의 변호사가 장영하였는데 장영하는 그 박철민의 말을 믿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믿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는 법리적 이유를 댄 거예요. 근데 요거를 나중에 재정 신청을 냈죠. 쉽게 얘기해서 검찰이 무혐의를 하면은 고소고발이니 법원에다가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하면은 해당 관할 고등법원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건 운 좋게도 사실 재정 신청 인용률이 1%도 안 됩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0.6% 되는데 그 경쟁률을 뚫고 실제로 고법에서 재정 신청 인용을 해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데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은 실제로 연원을 따져가면은 검찰이 잘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보도했던 언론들이 지금은 그 보도들을 어떻게 했나 살펴보니까 여전히 조선일보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 기사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몇몇 매체에서 이렇게 기사 검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수천 건이 검색이 됩니다. 아 정말 다양한 매체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걸 확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공방 위주로 보도를 하지만 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네. 이게 보도가 되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의원님에 대입하면 여전히 의원님을 무슨 빨갱이의 자손쯤 되는 말도 안 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죠 지금도. 네. 그렇지만은 그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면은 정부에서 막아줘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예비군 교육장에서 교육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예비군 아니 그 얘가 조선 정판사 경향신문 전신이에요 일제시대.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쇄소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입회 사건이 났는데 거기 사장이 경남 사천 박낙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세를 해서 경남 사천에 있는 박낙종의 호적을 전라남도 진도로 세탁해가지고 할아버지 이름도 바꾸고 다 했다. 이건요 진짜 박정희도 못할 짓이에요.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죠. 호적을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지금? 대부분 등기국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얼마나 억울하면 내가 끝까지 했겠어요. 그랬는데도 계속 퍼날려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가 특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한다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